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혁신도시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이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자족시설과 연구시설 등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게 만들어 지방의 핵심 도시들로 발전시키는 국가 정책인데요. 자족시설과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혁신도시를 지방 곳곳에 배치시켜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발전시키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죠. 대통령 공약이었던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작년 8월 입주기업 1000개사, 고용인원 2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같은 해 10월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2022년까지 4.3조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며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불가하다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의 핵심 과제인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이 암초를 만난 상황이라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과연 이런 암초들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혁신도시의 현황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역별로 총 10곳에 계획된 혁신도시는 위치는 부산, 대구, 나주, 울산, 원주, 충북, 전북, 경북, 진주, 제주에 조성되어 있죠. 부산은 첨단 해양산업, 대구는 첨단 의료 융합산업, 나주는 에너지 신산업, 울산은 친환경 에너지 등 각각 테마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충남도 혁신도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는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일 뿐 혁신도시로 지정되지는 않았죠. 원래 계획된 153개의 공공기관 중 현재 152개가 이전을 완료했는데요. 입주한 기업 역시 작년 상반기 574개에서 올해 상반기 1017개로 무려 7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성황리에 조성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재 나주 혁신도시가 3만여 명의 정주인구로 혁신도시 중에 가장 많고 입주기업은 올해 3월 기준으로 218개인 진주혁신도시가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현재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합심해 충남혁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반대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입주했으니 행정중심 복합도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혁신도시는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하나씩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낮은 정착률 문제입니다. 올해 6월 기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직원은 4만 1000여 명이나 가족과 함께 이주해 실제 터를 잡는 직원은 16,000여 명으로 38.3%에 불과하죠. 그나마 가족 동반 이주가 높은 제주나 전북의 정착률도 겨우 52% 정도, 정착률이 낮은 충북의 경우는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며 오히려 출퇴근 수요가 그 2배에 달하는 37.7%나 되는 현실이네요. 그리고 기러기 엄마 아빠는 13,000여 명으로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500여 명은 미혼 및 독신으로 절반 이상이 1인 가구로 왔는데요. 상식적으로 기러기 부모들이 본인들이 편하려고 혁신도시의 아파트에서 거주할까요? 아니면 본인들은 원룸에 살더라도 가족들이라도 편히 살 수 있도록 교통과 학군, 인프라가 좋은 위치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할까요? 그러니 가족과 같이 정착하라는 취지로 11,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무원들에게 특별 분양했으나 이렇게 출퇴근 및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중 12%인 1,400여 채는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로 되팔리는 등 세종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투기의 수단으로만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상생 문제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혁신도시는 막상 지역 인구들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어버렸는데요. 전국에서 혁신도시로 유입된 총 인구는 18만 2천여 명에 달하나 그중 수도권에서 이주한 인구는 약 2만 1천여 명, 15.8%에 불과합니다. 인근 구도심에서 9만 3천여 명, 주변 지자체에서 4만 7천여 명이 혁신도시로 유출된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역의 일자리가 풍부하게 공급된 것도 아닙니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비율을 법률로 정해 작년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3%씩 증가시켜 30%까지 적용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작년에 전국 혁신도시의 채용률은 평균 23.4%로 기준을 넘어섰죠. 하지만 이는 법률로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 넘은 것일 뿐 가장 높은 채용률을 보인 부산만이 32.1%로 최종 목표인 30%를 넘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한참 저조한 수준이며 목표치만 겨우 맞춘 도시들도 많죠. 나주나 원주 등 도시 내에서 채용 기준을 미달하는 공공기업들도 많아 지역과 상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 의무채용 관련법까지 만들도록 최초 제안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있는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지역 인재 채용률은 혁신도시 중 제주에 이은 뒤에서 두 번째인 19.5%이니 심각한 수준인 거죠. 그 외에도 울산, 충북, 나주, 원주 등의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나오는 등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올 만큼 혁신도시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게다가 각지 공공기관들의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조차 저조한데요.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을 공표하도록 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 농산물 구매 실적과 구매 촉진 활동 성과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재부에서 규정하였으나 2017년 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37%만 구매했을 뿐 나머지는 구매 실적조차 없을 정도로 지역 농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문제입니다. 울산 혁신도시의 경우는 리무진 버스의 긴 배차 시간과 정류장부터 아파트 및 공공기관까지의 거리가 멀어 교통 불만족을 표시한 사람들이 무려 72.9%에 달합니다. 대구 혁신도시에는 일반고는 하나도 없이 고등학교라곤 대구 1과학고등학교 하나뿐이며 영화관, 백화점, 우체국도 없습니다. 경북 혁신도시 역시 KTX 김천구미역이 있을 뿐 대구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북 혁신도시는 악취가 심해 최근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충북 혁신도시는 부족한 경찰 인원으로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혁신도시들의 비교적 실패작인 수도권 인구 분산과 생각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 지역 활성화, 그리고 출퇴근하는 인원들 및 기러기 엄마 아빠들로 인해 저녁 또는 주말만 되면 횡한 상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출퇴근 가능한 원주의 경우는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면서 결국 3,000세대 이상의 대량 미분양을 만들어냈고 경북 혁신도시가 있는 김천시도 1,000세대가 넘는 미분양의 골머리를 썩고 있죠. 공공기관 이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며 마무리 과정에 있지만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의 용지 입주율은 겨우 35.7%, 특히 원주나 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각각 9.8%, 5.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이고요. 또 원주 혁신도시의 경우는 높은 상가 공실률로 무더기 경매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도 평균 상가 공실률은 60%, 구역별로는 최대 78%까지 나오며 상권 형성에 문제를 겪고 있죠. 원주 혁신도시 뿐일까요? 진주 혁신도시는 심각한 주차난과 과잉 공급으로 60%의 상가가 공실인 상태이며 비교적 아파트 입주가 성공적이었던 나주 혁신도시 역시 자영업 경기 불황과 고액 임대료로 인해 70%에 달하는 상가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구 혁신도시의 경우는 상가 공실률이 80%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이 다 조성되기도 전에 신도시처럼 높은 기대감만으로 비싸게 분양되는 상가용지, 그리고 이어지는 높은 임대료 및 과잉 공급으로 대부분의 혁신도시들이 공실난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권 형성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등 각각의 혁신도시들이 아파트, 기업용지, 상가 중 적어도 한두 개씩의 공실 및 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혁신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지역의 정주인구 및 입주기업이 늘어나고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장점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전 전하경 영상에서 말했듯 전주에 전북 혁신도시가 들어오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후에도 부동산 거품을 만들어냈듯이 혁신도시가 들어온 다른 지역들 역시 가격 거품이 끼게 되는데요. 결국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급격히 늘어난 공급은 세종시처럼 공무원 투기 수요만 불러왔을 뿐 막상 그들은 출퇴근하거나 평일에만 기러기로 근무하며 도시 내 저녁 주말 상권은 붕괴되었고 기업 용지 역시 낮은 입주율을 보이며 자족시설 유치는 한계를 드러내는 등 지역 상생 역시 잘 안되고 있죠. 빠른 시일 내에 주거와 자족시설, 상권까지 한 번에 만들어내려고 하니 신도시처럼 과도한 기대 심리로 거품이 끼게 된 것이며 지금 와서야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게 된 상황입니다. 대부분이 인근 구도심보다 부족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 등의 핑계로 너무 비싸게 오른 가격, 그리고 이어지는 고분양가 부담으로 인해 도시별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재작년 말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대광 투기 수요가 들어간 대구 혁신도시만 조금 더 버티며 올해부터 하락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경제 위기로 인해 앞으로의 기업 유치는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현재의 가격 피로감, 그리고 몇몇 도시들은 미분양까지 겹치며 결국 거품이 충분히 빠질 때까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렇게 거품이 빠지게 되고 나면 첫 번째로 줄어든 가계 비소비 지출로 소비도 활성화되고 임대료 역시 낮아지며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와 기업 부담도 덜해져 자족시설이 늘어나는 등 조금 더 실거주가 들어오기 좋은 환경으로 변해가며 도시의 활성화가 가속돼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므로 구도심에 비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락할 때까지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